제가 다른 곳에서 자기 역사 쓰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직접 직면하거나 대면하지 못했던 트라우마라든지 고통스러웠던 기억에 이번 자기 역사 쓰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치유의 경험을 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기 역사 쓰기는 내가 그동안 피하고 있거나 직면하기 어려웠었던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 상처가 어렸던 부분들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흥미로운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바로 자기 역사를 쓴다는 것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일본 분이시고요. 그리고 바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자기 역사를 쓴다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역사를 쓴다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자신이 기억나는 대로 쭉 기록해 놓은 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살이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길이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조금 더 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20몇 살이다 하면 조금 짧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처럼 내가 기억나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쭉 기록하는 것은 나의 삶을 정리해보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기획해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역사를 쓴다는 것 혹은 자기 역사 쓰기와 관련된 그러한 책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서전 쓰기 이러한 것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서전 쓰기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자서전 쓰기가 자기가 그동안 이룩했던 것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됐던 것을 좀 더 출판의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것이라면 자기 역사 쓰기는 반드시 꼭 출판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삶을 기록해보는 그런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역사 쓰기가 필요한 까닭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매일매일 바쁘고 열심히 살지만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나는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하죠.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 또 생각보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내가 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한번 되찾고 점검해보기 위해서 자기 역사 쓰기는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미 들으셨겠지만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50세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만큼의 기간을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참 끔찍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50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걸 기획해 보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의 삶을 기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역사 쓰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 이유인데요. 제가 다른 곳에서 자기 역사 쓰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직접 직면하거나 대면하지 못했던 그러한 트라우마라든지 고통스러웠던 기억에 이번 자기 역사 쓰기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치유의 경험을 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기 역사 쓰기는 내가 그동안 피하고 있거나 직면하기 어려웠었던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 상처가 어렸던 부분들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역사 쓰기는 크게 3가지의 그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역사 연표 쓰기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작업인데요. 먼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크게는 이제 10년 단위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나눠보실 수도 있고 연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거주했었던 지역은 어디고 만약에 일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쓰신다면 내가 그 당시에 직위는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연표를 통해서 크게 나의 삶을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그 연표 기간 동안에 또 의미 있게 주변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같이 넣어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무슨 중요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것이 그 시기와 연관이 된다면 같이 적어두시면 이것이 개인의 역사지만 동시에 우리 한국 사회 혹은 세계 사회의 어떤 일부분에 연결되는 역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그러한 자기 역사의 연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 클러스터 맵입니다. 인간관계 클러스터 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내가 어떠한 친구들과 아니면 어떠한 가족이나 친치들과 어울려 있는지 당시에 나와 친밀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고요. 또 그 다음에 학창 시절 동안에 또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였는지, 나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셨던 뭐 선생님이 계셨다면 선생님은 누구였는지, 이처럼 그 시기별로 나의 가까운 친구거나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아니면 이웃이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같이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따로 한번 구성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연표를 작성하면서 그 옆에 같이 적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글을 쓰실 때는 그 연표에 따라서 쭉 쓰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통합해 놓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연표에 어떠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로서 나의 삶에 등장했는지를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에피소드 목록입니다. 제일 먼저 한번 내 일생 동안에 커다란 10가지 사건 이렇게 한번 적어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10가지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점점 조금 더 세세한 항목으로 나뉘어서 써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연표에 따라서 그 사건들을 쭉 써보셔도 좋습니다.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네 집에 담을 넘어서 가서 뭐 혼났었던 사건, 뭐 아니면은 우리 집에 새롭게 강아지가 들어왔었던 사건, 뭐 이러한 사건들이 어렸을 때 있을 수 있고요. 또 학창 시절에 뭐 소풍을 갔는데 거기서 뭐 미끄러져서 웃음거리가 됐었던 어떤 기억이라든지, 뭐 아니면 나의 첫사랑 선생님의 기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쭉 에피소드를 나열해서 정리해 두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자기 역사 쓰기를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기 역사 쓰기를 생각하시면은 그래요, 좋아요. 저는 자기 역사에 대한 연표도 만들었고요. 인간관계 클러스터 맵도 대충 만들었고 그리고 에피소드도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어떤 글이든지 맨 처음 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 역사 쓰기는 꼭 어떻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보통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는 나의 출신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누구누구의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파 뭐 어느 몇 대 손에 뭐 누구의 뭐 장남으로 태어났다라든지 뭐 7명의 자녀들 중에서 뭐 3번째 딸로 태어났다라든지 이런 식의 자신의 출신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떠한 생물학적이자 또 사회적인 그런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왔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의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은 내가 3살 때 우리 사촌 오빠가 나를 자전거를 태워주던 기억이다. 그 당시 우리는 외할머니 댁에 있었는데 외할머니 댁에서 외사촌 오빠가 나를 자전거에 태워서 어딘가 가려고 하다가 내가 그만 넘어져서 머리에 혹이 났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내 생애의 첫 번째 기억이라면 그 첫 번째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풀어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억을 쓰시고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생각나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연표를 쓰실 때 그것을 매해 동안에 쭉 하시면 사실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매해 1년 단위로 하시기보다도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연표를 구성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시기에 국내에 혹은 어떤 세계적으로 또 나의 삶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줬던 사건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기록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피살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학교에서 울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국내에 어떤 하나의 중요한 사건인데 그게 제 삶에 저는 뭐 그 당시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잘 모르지만 연관이 되었던 그러한 역사 속에서 사실은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명시해 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자기 역사 쓰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연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의 개인의 역사지만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간, 그죠? 그리고 여러 시간, 그리고 여러 사람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자기 역사 쓰기를 한번 해보시면 이 책에서도 너무 잘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덮어두었었던 그런 고민이라든지 상처가 또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제가 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치바나 다카시의 자기 역사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한번 이번 계기에 이 책을 읽고 자기 역사를 쓰는 그런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